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거나 누군가 살짝 눈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사실 외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많이 말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평생을 학문과 실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인생의 지혜를 전했는데, 그 중에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늙어서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드는 일이며, 그 여백 속에서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이런 가르침을 남긴 이유는 그 역시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오며 말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충고가 잔소리가 되고, 경험담이 자랑처럼 들리며 걱정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선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무정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저항하면서 더 많이 말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서서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그 선택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할 말이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욕구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막상 입을 열면 옛날 이야기만 나오고 자꾸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사라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고,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짧게 끊고, 친구들은 만남 자리에서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말했나?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가 쌓이면 10마디가 되고, 10마디가 쌓이면 상대방에게는 100마디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말은 무게를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침묵의 지혜는 바로 이 무게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고, 관계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많이 말하면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조금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전화를 걸거나 사람을 만나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떠들었나 싶어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외로움이 말을 만들고 말이 또 다른 외로움을 부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말을 늘릴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지나온 삶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면 그 자리에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기,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식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편하게 다가오고 대화가 더 깊어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용한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존재감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평소에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는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른을 기억합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어른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지혜는 결국 내려놓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곧 욕심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가르치고 싶은 욕심,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가르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설득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덜 말하고 깊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추구해야 할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풍요롭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비워야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집 안의 물건도 하나씩 정리하듯 마음속 말도 하나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남은 것들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고 진심만 남고 사랑만 남는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서운하고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마음만 풀리는 말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걸러도 말의 품질은 달라집니다. 양이 줄어도 질은 높아지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책을 썼고 많은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노년에는 말을 줄이라고 했다는 게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그래서 말의 힘도 알고 말의 한계도 아는 사람이 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말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노년에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백이 있는 관계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서로 숨 쉴 공간이 있고 각자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을 줄이면 이런 여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할 게 없는데 말이라도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전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 말로라도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포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줄이는 건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저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이지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이 인간을 이해했는지 느껴집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늙어서 말이 많아지는지,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말을 줄여라 하는 말 속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위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내 할 말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 말하지 않은 속마음, 표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크게 떠들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고 그저 밥을 차려주는 것, 친구를 만났을 때 자랑하지 않고 그냥 반갑게 웃어주는 것, 손주가 놀러왔을 때 훈계하지 않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행동이 들어오고 행동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도 노년의 지혜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변화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말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채우는 쪽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였다고 해서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유로우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정약용이 꿈꿨던 노년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많이 말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며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그런 노년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마무리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말을 줄여도 조용히 있어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고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며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침묵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년의 평안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은 결국 이것입니다. 덜 말하고 깊어지는 삶,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노년, 그리고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